이게 이제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좀 이른 나이에 하게 됐고, 첫째를 출산하고 경력단절이 되잖아요, 여자들은. 경력단절이 됐기 때문에 제 기술을 가지고 1인 샵을 오픈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내가 하는 만큼 돈 벌어요. 1인 미용실은요, 내가 하는 만큼 돈 버니까 화장실 안 가고 밥 안 먹고 뭐 다 참으면서 근데 돈이잖아요. 돈이 보이잖아요. 저녁에 막 현금 이만큼 갖고 딱 입금하는데 기분이 찰락 이런 소리 들리면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내가 부자 되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첫째를 낳고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데요. 아기가 50일이 됐는데 아토피가 진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로 이게 왔는데 첫째 때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는 뭐 스타일링 위주로 일을 하고 화학 제품을 많이 만질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샵을 하니까 어때요? 장갑을 끼고 벗고 할 시간도 없었거니와 화학 제품들을 다 제 손에 닿기 시작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딱 피부과 가니까 그냥 바로 아토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아토피가 뭐야? 잘 알지도 모르겠고, 그냥 가렵다 말겠다 찾아보니까 이게 면역 질환인 거예요. 근데 아기가 이렇게 심한데, 제가 첫 번째 뭘 했냐면, 아, 그래, 병원 약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소아한의원에 갔어요. 소아한의원에 가면요, 아이들 이제 녹용 지어주는데 보름에 35만 원이에요. 한 달에 70만 원이죠? 근데 애기한테 돈을 정말 많이 썼는데, 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애는 점점 시커매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 항상 고민하던 와중에 손님으로 오셨던 손님으로부터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도 있어요. 그전에도 제품을 쓰고 있긴 했었지만 이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거를 보질 않았기 때문에 뉴스킨 제품 그냥 대충 쓰고 있었는데 나 아직 뉴스킨 데몬스트레이션 못 받은 분 계세요? 제품을 다 보셨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날짜를 한번 보세요. 아기가 2019년 1월 22일, 그러니까 돌 조금 지나고 전신으로 퍼졌어요. 처음엔 얼굴이었는데 전신으로 퍼졌고, 이게 딱 제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자라고 해서 뉴스킨 파마넥스, 그러니까 먹고 바르고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아기가 키도 크고 피부도 진짜 많이 좋아졌죠. 저희 애들은 약 안 먹어요. 웬만하면. 오늘도 이제 큰애가 배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그렇게 배가 아프면 배탈약 먹어 이랬더니 난 약국약 먹기 싫은데 그럼 뭐 먹어야 되냐고 이렇게 파마넥스를 예찬하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요. 이 실험을 딱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세수하시죠? 안녕하세요. 또 구면이신 분이 오셨어. 세수하시죠? 세수를 할 때 비누를 쓴 적이 있나요, 우리가? 옛날에 썼어요. 폼 클렌징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 폼 클렌징을 쓸 때도 기준이 뭐였어요? 빡빡 잘 닦이는 거. 뽀득뽀득 잘 닦이고, 메이크업을 할 때는 공들이지만 지울 때는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는 빨리 한 번에 지워지는 걸 선택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선택했었는데, 이런 세안하는 방법 자체가 내 몸에 독이 쌓인다라는 거를 정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을 배울 때 기술 위주로 배우다 보니 서비스 위주로 배우다 보니 이게 나쁘다 좋다 성분이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예쁘면 예쁜 거다라는 거를 알려줬지 이게 성분이 어떻고 이게 뭐 바르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칼리 비누를 쓰게 되면 어떤 벌레가 산다고요? 제가 문제 하나 내고 싶은데 이거를 맞추실 수 있을까? 두 가지 종류의 모낭충이 있잖아요. 두피에 사는 게 어떤 걸까요? 1번이 긴 거, 두 번째가 짧은 거. 두피에 사는. 짧은 거? 정답. 제가 선물 드릴게요. 사라. 왠지 아세요? 이게 얼굴에 있는 이렇게 화장 찌꺼기 있죠? 그런 것들 더 많이 먹고 살아서 얼굴에 저렇게 긴 게 살고 두피에는 이렇게 짧은 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피지선을 살고 있는데 얘네가 얼마나 번식력이 좋냐고 하면 정말 빠르게 모낭에서 알을 까고 번식하고 계속 우리 모공이 얼마나 많아요, 두피에. 거기서 그렇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탈모를 유발하기도 하고, 옮는다는 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애기한테도 옮아요. 점프해가지고 이제
벼룩이 띄는 거 상상해보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근데 이걸 봤을 때, 아, 모낭 속, 이게 피부 속 진드기가 살고 있는데, 이게 약산성에선 살지 않는다, 이 환경에서는. 근데 저는 이 실험을 봤을 때 또 하나 놀랬던 건 뭐냐면, 시슬리라고 하는 저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예요? 명품이요. 그럼 뉴스킨은요? 뉴스킨도 명품이잖아요. 단지 이거를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제가. 아, 가격의 차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 시슬리 비누는 지금도 세일해서 9만 원인가 뭐 뭐 그게 뭐냐 인터넷에서 그렇게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얼마예요? 만 원대예요. 만 원대. 이런 일이 왜 있는가? 이건 바로 경제 이 유통 과정에 있어서 광고비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그것을 다 떠안고 산다는 것에 다시 한번 충격을 먹었고 집에서 그래서 원가를 따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러면서 아, 뉴스킨 제품이 광고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것이 지금까지 40년 전에 이 바디바 한 장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헤리티지로 남아있잖아요, 저희한테. 저는 아토피 아이들이나 예를 들어 피부 여드름이 있거나 피부 트러블 아예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한테는 무조건 바디바를 권해드려요. 바디바 팩을 통해서 피부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쓰려면은 그동안 뭐 광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믿고 썼다면 아, 뉴스킨 제품은 처음에 이미지가 어때요? 다단계야. 그러니까는 이게 나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이 생각이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에 나쁜 게 들어갔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품 왜 발라요? 예뻐지고 좋아지려고 바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화장품에 돈을 쓰진 않았지만 아, 내가 이 화장품을 써서 피부가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뭘 봤냐면 누군가가 써보고 좋다라는 걸 쓰고 있더라고요. 네, 누군가의 써보고 후기를 듣고 사지 연예인을 보고 사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누군가의 경험을 믿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들이 사람들 성향이라는 걸 알았고 이 슬로건이 저에게 와닿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아이의 아토피가 좋아지게 된 계기 그리고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본 이것을 믿고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말이 너무 감사한 요즘이고 저는 이거를 이제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피독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옛날에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옛날에 왜 바퀴벌레 우리 실험하는 거 있었잖아요. 치약 실험하는 거, 호기심.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술을 많이 먹는 게 취하느냐 아니면 욕조에다가 술을 풀고 거기 담그는 게 빨리 취하느냐를 실험을 했는데 어떤 게 빨리 취했을까요? 담그는 게 빨리 취했어요. 욕조에다가 술을 막 풀어요. 고량주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영상을 찾다가 못 찾았는데 욕조에다 술을 풀고 이렇게 똑같이 마셨을 때와 담갔을 때 이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취해서 해롱해롱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먹는 것은 해독이 쫙 이 몸 안에 장기들이 해독을 해줘서 배출이 되는데 이 피부라는 것도 장기 기관 중에 가장 큰 장기 기관인데 이 피부는 우리 호흡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 숨 쉬고 입으로 숨 쉬시지만 이 피부로도 숨 쉬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는 자 이렇게 다 살 거 쭉 한번 만져보세요. 어때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여기 혈관이 보여요. 근데 여기에 바로 흡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독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이 찐덕찐덕해지고 이런 것들이 경피독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에 완벽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 몸 안에 쌓이는 것들이 먹는 것은 배출이 되지만 90%가 근데 경피 흡수는 10%만 체해 배출되고 90%가 내 몸에 켜켜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해하게 되면서 뉴스킨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 저희 아이의 아토피가 왜 왔는지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이해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오늘 머리 안 감고 오신 분 없으시죠?
제가 이거를 알고 나서 뉴스킨 샴푸로 모든 걸 바꿨어요. 제가 원래 그러니까 헤드스파 살롱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걸 써야 된다. 피부가 약산성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 샴푸에 SLS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다라는 거를 마케팅은 유기농으로 하지만 그 안에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저 애기한테도 썼거든요. 유기농이라 그래서. 근데 나쁜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가 합성 계면활성제인데 원료가 어디에서 왔냐면 석유 부산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석유로 만들어진 게 또 뭐가 있어요? 뭐 크림이라든지 뭐 마사지 옛날에 이거 엄마들 이렇게 콜드 크림이라고 해가지고 화장 지우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물과 기름을 섞는 이 계면활성 유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두피에서. 그러니까 샴푸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합성 계면활성제가 천연인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수리에서 흡수가 돼서 전체적으로 퍼지는데 정말 얼마 안 걸린다고 해요. 흡수되는 게. 정말 무서운 거고 저는 이 마케팅으로서 샴푸를 판매하는 것들을 볼 때 되게 많이 배신감을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아셔야 되고 주변에 샴푸를 사용하실 때 꼭 저걸 보셔가지고 저 성분이 있으면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주 일상생활에 오늘 아침에 설거지도 밥 먹고 했고 그리고 양치도 했고 그리고 빨래도 했어요. 아, 근데 자동차 부동액은 여기 왜 있어요? 우리가 쓰는 치약이 자동차 부동액이 들어있다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소름 돋죠.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제품군들이 우리 몸에 나도 모르게 흡수되고 있는데 이거 위험성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이걸 쓴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소량이 흡수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고 또 암까지 유발한다라는 것들이 이미 책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경피독 책을 꼭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아이들이 쓰는 치약 있죠. 그 딸기향 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샴푸를 쓰시다 보면은 기름성, 이렇게 지성용 있죠. 그런 분들은 계면활성제가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샴푸에 거품이 풍성하게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킨 샴푸 어때요? 거품이 안 나서 처음에 너무 불편해요. 이게 뭐야? 이거 닦이는 거야? 막 약간 이럴 정도로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샵에서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뉴스킨 제품을 썼는데 이게 거품이 자꾸 죽어가지고 2번씩 썼습니다. 그 정도로 합성 계면활성제가 우리 생활에 너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자동차 부동액까지 들어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리고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데 얘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샴푸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이 막히고 대부분이 탈모, 근데 노푸족이 있어요. 제가 노푸족을 최근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계속 재생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계속 각질이 떨어지고 하는데 두피도 똑같아요. 근데 각질이 계속 붙어 있으니까 얼굴에 노화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두피에서 와요. 두피에 이 노폐물이 정리가 안 되면요 얼굴도 똑같이 기름이 다 내려오고요. 두피 청소가 안 되면 얼굴에 트러블이 계속 나는데 여기 두피가 1cm 쳐지면 엉덩이까지 쳐집니다, 여러분. 갈바닉 하실 때 이렇게 두피 위로 정수리 꾹꾹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 합성 계면활성제 샴푸가 위험하다. 뭐 피부 노폐물이 잘 떨어지게 해주는 작용을 하지만 아예 안 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몸에 유해성은 없을까? 괜찮을까?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제가. 합성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저렇게 맨날 나쁜 계면활성제가 있는 샴푸를 맨손으로 만져 샴푸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거품을 가지고 막 테크닉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었는데 나중에 제 몸이 이제 아파지게 되는 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해독하고 진짜 통증도 없고 정말 건강해졌거든요.
이 피부의 자극성 테스트를 해봤어요. 합성 계면활성제. 이거를 원래 어떨 때 하냐면 여러분 염색하시잖아요. 염색약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염색약 알러지 있는 분들은 여기다 살갗에 가장 가까운 데다가 염색약을 콕 찍어서 패스 테스트를 하고 48시간 지난 다음에 와서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염색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그냥 하게 되면요 얼굴이 완전 코끼리처럼 부어버려요. 근데 이 테스트를 샴푸로 한 거예요. 샴푸로 했는데 합성 계면활성제가 닿은 곳과 식물성 계면활성제 닿은 곳 색깔이 어때요? 붉어졌죠. 붉은 이 피부에 자극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합성 계면활성제는 우리 피부에 굉장히 자극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이 책은 일본에 계신 산부인과 의사쌤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경피독에 대한 위험인데 이분이 뭐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뭐 이러면서 되게 책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경피독 책이에요. 근데 일상생활용품에 들어있는 유해 화학 물질을 자궁 내막증,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발병률을 높이며 불임증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폐하에게 대물림이 된다는 거다. 너무 무섭지 않나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알았더라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무조건 빼독을 했을 거예요. 저랑 남편 둘 다. 근데 준비 없이 모든 거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았는데 저는 만약에 제가 아이를 또 낳는다라고 하면은 전 무조건 둘 다 해독을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바디버든. 우리 몸 안에 쌓인 독소들이 일상생활용품에서 된다라는 거죠. 요거를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쌤이 뭐라고 하시냐면 일상생활용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3번이 주원료를 천연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선택한다. 우리 주원료 그렇죠. 네. 그리고 9번이 믿을 만한 제조업체를 선정해 둔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회사의 슬로건, 40년 동안 이 슬로건을 지키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나쁜 거 조금만 더 넣으면 회사도 원료 조금 더 저렴하게 쓸 수 있고 유통비도 벌고 회사 이윤도 창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이번에 인천에 인스파이어 리조트 갔다 오신 분? 많이 갔다 오셨네요. 안 갔다 오신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뷰티 앤 웰니스는 원래 하나다. 인앤아웃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조셉창 박사님이 또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 순간에 이 샌디 틸러스를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 저 바로 요 앞에서 봤거든요. 먹으면 밖으로 나오고 바르면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회사는 올리원 뉴스킨 하나뿐이다. 굉장히 자부심 들지 않으세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 올리원이다. 단 하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이고 올 오브 더 굿, 넌 오브 더 배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회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요. 전 세계 통틀어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제조업, 우리 이 뉴스킨에 감사를 느끼면서 경피독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뉴스킨 제품이 왜 좋은지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을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전파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경피독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탈모 관리를 이제 하고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어떠세요? 날씨가 건조하니까 깜정 옷 입기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피 관리 안 하시면요 내년에 머리카락 더 없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내 노력보다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는 헤드스파 살롱을 운영을 했던 사람이고 그게 훨씬 멋있어 보였고 자본금도 훨씬 많이 들었고 이거는 갈바닉이 30만 원대잖아요. 너무 우스워 보였던 거예요. 헤드스파는 정말 막 테크닉도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미스트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받는 사람은 진짜 좋아요. 받는 사람은 힐링 돼요. 돈 있으면 해도 돼요. 돈 있으면. 근데 샴푸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빙빙빙빙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바닉이라는 것 자체를 제대로 알아보셔라 라는 얘기를 좀 해드려요. 그리고 미용실 가면 샴푸 없는 미용실 없잖아요. 그 미용실마다 샴푸가 계면활성제가 천연입니까? 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머리가 납니까? 그러면은 그냥 힐링으로 받는 거지 이분들이 머리가 날 걸 기대하고는 받지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헤드스파로 1년 걸렸던 거를 갈바닉으로 한 달, 두 달이면 돼요. 너무 빠르게
저는 깨달았는데 이걸 들으신 분들의 시간을 좀 줄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력보다 중요한 선택이 갈바닉 케어라의 매력에 지금부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갈바닉은 원래 이따만하게 큰 기계인데 피부관리실에서부터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이제 해부학자가 이제 개구리 뒷다리를 잘라갖고 이게 움직이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갈바닉 루이지라고 하는 해부학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바닉 전류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갈바닉이 되게 많이 유통되고 있잖아요. 홈쇼핑에도 나오고 굉장히 나오는데 그 특허가 풀려서 그래요. 홈 디바이스로 최초로 만든 게 누스킨이에요. 완전 조그맣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저는 첫째 아이 출산하고 남편이 바디 갈바닉을 처음 사줘서 그때 쓰기 시작했는데, 림프 관리를 같이 하면서 독소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두피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냥 두피 스케일링만 하시는 것과 두피 림프 관리 같이 하시는 것 가격이 달라요. 밖에 나가서 한번 받아보세요. 가격이 다릅니다. 자, 염색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염색하고 두피 스케일링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많이 하시네요. 저는 이런 것도 몰랐어요. 염색을 바를 때 색치가 안 보이게 잘 바르는 게 중요하지, 염색을 하고 나서 두피에 이게 묻어있는, 남아있고 아니고 이게 중요해. 깨끗하게 샴푸만 해드리면 되지. 그리고 염색,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른들이. 뭐 염색 금방 빠져. 막 이런 얘기 하세요. 빠지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바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여기에 남아있는 잔류를 제거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노화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염색약은 성분이 어떤지 아세요? 완전 화학이고 알칼리 성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샴푸에서 떨어뜨렸던 각질을 염색 한 번 함으로써 확 갖다 뺄 수 있어요. 염색하고 나면은 막 두피가 한 30일 동안 가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그 30일 각질을 확 갖고 나왔기 때문에, 각질이 없으니까 두피가 추워 추워 이러면서 계속 두피 각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염색할 때쯤 되면 두피가 정상이 됐는데, 염색을 하고 나면 또 각질이 확 벗겨지니까 두피가 계속 각질이 생기는 거죠. 이게 피부층의 균형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염색을 하신 다음에는 꼭 스케일링을 해주셔야 되는데, 염색을 하면서 화학물질이 유입이 됐고 염색약들이 왔고, 그렇기 때문에 모공 청소랑 같이 림프순환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염색하고 나서 집에 와서 갈바닉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니면 살롱에서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저기 색깔 보이시죠? 갈바닉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 저 색깔 보시면요, 진짜 염색 그냥 못 하십니다. 그게 못 돼요? 굉장히 모공도 깨끗해지고 두피도 상태도 좋아졌죠. 또 하나, 정수리 똥냄새 나는 사람 있죠. 여기서 안 우시는 분들 나는 안 난다 뭐 이러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성장기에 굉장히 피지 분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호르몬적으로 있어서 두피 사이사이에 피지가 굉장히 많이 끼는데, 이 피지가 매일매일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안 빠지고 샴푸로만 안 되는 것들이 남아 있어서 석회화돼요. 모공을 막아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돌처럼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니까 꼬부라지는 거예요. 여성분들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원래 나 곱슬 아니었는데 곱슬 됐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모공의 모양이 바뀌면서 생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수리 똥 빼는 방법도, 여러분 바디 갈바닉 있잖아요. 바디 쉐이핑 젤 있죠? 그걸로 활용하시는 방법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뾰족 공병에다가 전체적으로 두피에 발라놓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샤워캡 같은 걸 쓰고 한 10분 정도 있어서 불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피도 각질이기 때문에 때를 빼야 되는데,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서 몸 불렸다가 때 밀었을 때랑 그냥 할 때랑 완전 다른 것처럼 바디 쉐이핑 젤을 쭉 짜서 두피에다 두고 이제 샤워캡을 바른 다음에 여기 목선 림프를 먼저 풀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피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확 바뀌죠. 머리카락 뿌리 사는 것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모발의 성장 주기를 한번 보면, 이거 그래서 얼마나 해야 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머리카락이 달려 있는 것들은 성장기 머리카락. 그러니까 보통은 길게는 6년 이상까지도 가요. 남자분들도 머리 안 자르면 길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오늘 아침에 빠진 머리카락은 이제 그 빠진 자리에서 머리가 3개월 동안 안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 머리가 빠진 다음에 퇴행을 거쳐 휴지기가 2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그러면
월세를 만약에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세입자가 들어갔다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 빈 방이에요. 빈 방인데 거기를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빈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새로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도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빈 방을 3개월 정도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원리. 그래서 휴지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두피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정도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튼튼한 모공과 모발을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내 두피 피부 상태는 어떤가? 두피 측정기로 측정 요새 쉽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가을철이라 찍어보면 대부분이 다 모공 주변에 각질들이 막 일어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두피가 건조하면 각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각질이 생겨나고 우리가 화학적 시술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두피와 비듬 두피, 지성 두피, 탈모 두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탈모가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아질 때도 탈모였다, 지성이었다, 비듬이었다, 건강했다가. 그래서 건강 두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피 피부 pH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쓰시는 분들은 바디바로 머리 감으셔도 되게 좋아요. 바디바 팩. 그래서 지루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디바로 이렇게 해서 팩을 해가지고 이따가 헹궈주시고 한 번 더 스케일링 해주시면 되게 많이 촉촉해지고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두피랑 얼굴이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피에는 딱 얼굴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근막이에요, 근막. 근육의 막.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근막 마사지라고 하면요, 최하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당겨 보시면 자 옆쪽 옆쪽 귀 옆에 잡고 이렇게 당겨 보세요. 그럼 어디가 올라가요 제 얼굴이? 볼이랑 여기 눈꼬리 올라가죠. 자 그리고 여기 잡고 쭉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 눈꼬리도 올라가고 여기 잡고 쭉 올리면 이마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뒷목에 보시면 뼈 있고 밑에 근육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얼굴에 노화를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피 관리를 통해서 한 번에 림프 관리랑 리프팅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갈바닉이 너무 좋았던 거는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짧게 해도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얼굴과 두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얼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피까지 꼭 같이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얼굴의 고민까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피가 처지면 엉덩이도 처진다 그랬죠? 여러분 엉덩이까지 올리실 수 있어요. 물론 단백질도 드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얼굴과 두피는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육을 보시면 내가 리프팅 하고 싶은 곳에 조금 더 관리. 여기 측두근을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볼이 올라가고 그리고 여기 뒤쪽을 풀어주시면은 V라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귀 옆에 라인을 항상 이렇게 갈바닉이나 웰스파 같은 걸로 마사지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예쁜 얼굴형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남성형 탈모에 대한 걸 먼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남성형 탈모이신 분은요,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양자 측정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건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유전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몸 안에 아픈 질병 때문일 수 있거든요. 남자분들이 대부분 정수리 쪽이 많이 이렇게 된다라는 분들은 간에 열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수리로부터 뒤에 동그랗게 빠지신 분들한테는 간 영양제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앞에 M자로 빠지시는 분들은 유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앞이 빠지시는 분들은 소화기 계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M과 O가 점점 만나요. 그래서 Mo형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이시면 모양이 말기형과 이 모양이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시고 탈모가 오는 원인이 어쨌든 장기에서 오픈되는 신호이기 때문에 딱 보고 아 저분은 간에 열이 많구나. 아 저분 소화기가 약하구나라는 거를 빨리 캐치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여기가 없으면 뭐라고요? 소화기 여기 뒤에가 없으면 간이 안 좋다라는 것들. 그리고 M자형은 유전일 확률이 높은데 이 M자가 아예 그 모낭이 없는 곳은 안 자라요. 그거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자, 여성분들도 탈모 시장이 굉장히 커요. 여성분들은 어디가 가장 고민이에요? 뿌리 볼륨이 고민이에요. 왜? 여기 정수리가 자꾸 빠지니까.
근데 정수리가 빠지는 이유는요, 에스트로겐, 우리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볼륨 퍼머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 정수리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웨이브 많이. 근데 두피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 갈바닉으로 하시면 모주기가 길어져서 원래 2달에 한 번씩 파마하시던 분들도 3달이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뿌리에 힘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그 자궁에 있는 질환들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고요. 자, 원형 탈모는 왜 올까요? 스트레스. 그 면역하고도 굉장히 관리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나다 보면은 원형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말 좀 조심해서 하는 편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힘듦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사람들, 쌓아두는 분들 있잖아요. 예. 힘든 걸 쌓아두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때도 조금은 아, 이분 스트레스가 많으시구나. 요새 희소식이 있잖아요. 네. 스트레스를 케어할 수 있잖아요. 알파파를 막 증가해서 마인드 360 이런 분들한테는 마인드 360에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서도 물론 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내성 생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분들하고는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내시면서 케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운 건 사행성이라는 거. 퍼졌을 때 진짜 무서워요. 정말 마음을 많이 알아줘야 되고 등도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탈모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많이 가요. 되게 많이 가요. 알게 모르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가는 것들이 약물 복용인데 약물에 대한 것 만약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있다라든지 동의를 구하고 약을 드세요. 이유는 남성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거 진짠데 제가 드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머리를 길러갖고 기르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5년 정도를 봤는데 약을 드시는 걸 알고 있지만 섣불리 제가 그걸 끊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와이프랑 미용실에 왔다가 이제 팔짱을 끼고 가시는데 여자친구랑 둘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호르몬이 저하가 돼요. 여성성, 막 남자가 좀 더 막 진취적이고 막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 우유부단해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도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리 예방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사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MTS라고 하는 아시죠? 바늘로 하는 거.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막 몇백 방씩 찌르는 거예요. 따끔따끔따끔 하겠죠. 그러면 피가 막 나니 거기에다 영양성분 넣어주면 흡수돼요, 안 돼요? 완전 잘 돼요. 그래서 그걸 효과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1달 이상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세포 재생 주기가 28일이잖아요. 젊은 친구 기준으로. 재생을 하려고 하는데 찌르고, 재생하려고 하는데 찌르고 이러니까 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모발이식 수술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병원이 잘 되잖아요. 병원 잘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가격이 엄청나요. 가격이 엄청나는데 요새 많이 대중화돼서 싸지긴 했어요. 근데 이거를 피부를 여기 뒤에 머리카락 없는 분 거의 없거든요. 뒤에 만져보시면 머리숱이 제일 많아요. 여긴 탈모 호르몬이 안 살아요. 여기 있는 피부를 뜯어가지고 의사가 6명 쫙 앉아요. 앉아서 거기서 피부 조직을 딱 뜯어서 건강한 모낭만 채취를 해서 주사기에 끼워서 의사쌤이 툭툭툭툭툭 심는 거예요. 그렇게 심는 수술인데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한 모당 5,800원이라는 거. 그래서 병원들이 모발이식 병원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건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지가 안 돼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성형 탈모증 관리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 관리다. 아직 정확한 기전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서 고지혈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다양한 호르몬으로 변한다. 그중 하나가 테스토스테론에서 변환된 DHT. 여성분들도 따라서 테스토스테론이 생기잖아요, 콜레스테롤 점점. 수치가 높다고 하는 것은 탈모를 유발하는 DHT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남성형 탈모증 환자분들에서는 많은 전신 질환이 동반되는 빈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 비만, 대사성 증후군, 당뇨병,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고지혈증에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에 장애가 와서 이와 같은 전신질환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고지혈증으로 인한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테스토스테론 합성을 증가시키게 되고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면 남성 호르몬을 일으키는 DHT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분들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중요함과 동시에 이와 연관된 전신질환이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전신질환이 있는지 주의 깊게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 현재 없다면 앞으로 그런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신경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전신질환, 그러니까 어쨌든 원인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피. 그 콜레스테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갖다가 좋은 모낭 갖다 이식을 해도 다시 그 피가 돌면은 다 빠져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식하신 분들이 다시 빠져서 관리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내 몸 안에 있는 혈관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혈관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내 두피 피부의 타입에 맞는 샴푸를 쓰면서 관리를 잘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거. 그래서 뭐 저는 모발 이거 이식 수술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적으로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건 관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두피 관리실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스파실이고 이렇게 했는데 뭐 돈이 있고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신 샴푸만 좋은 걸 써야 되겠죠. 홈케어 제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맨날 미용실 와서 머리 감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세트로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홈케어 제품이 나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간과 돈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하는 관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PT쌤한테 받았을 때 PT쌤한테 받은 걸 가지고 나 이번에 PT쌤한테 받았고 바디 프로필 찍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가 오는 거 똑같아요. 두피 관리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내가 매일 쓰는 샴푸라든지 내 습관을 통해서 바뀌는 건데 돈이 정말 많아서 매달 가서 관리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적 여유라든지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던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걸 가지고 저는 코로나 때 미용실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 미용실을 닫고 코로나 때 뉴스킨의 권리소득을 받거든요. 제가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아도 뉴스킨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저는 어때요, 성격이? 다 짚어보고 내가 확인이 안 되면 움직이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품도 확인했고 돈도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어. 근데 어쨌든 내가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선택할 때 이 샵 안에서 갇혀서 살고 싶진 않다라는 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홈케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로 이렇게 조금 업로드를 해서 그렇게 온라인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바디버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닫고 그냥 내가 외부 케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탈모가 좋아지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바디버든부터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 1, 2단계다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손들지 마시고 자, 1, 2단계 난 만성 피로가 있고 약간 어깨가 결리고 감기가 잘 걸리고 막 피곤하다. 뭐 똥배가 나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3, 4단계는 자주 붓고 그리고 뭐 수족냉증에 부종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축농증에 불면증에 살이 갑자기 쪄 막 이런 것들. 그리고 5번째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5단계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들. 그다음 6단계는 암, 치매, 그다음 면역 질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참고로 제가 루마티스 진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약을 먹지 않아요.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파마넥스를 먹고 해독이 다 된 상태고 초기에 잘 발견했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빼독을 통해서 저는 제가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두피 디톡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두피똥 빼고 염색약 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채웠으면 비워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좋은 걸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주는 거. 그래서 두피 디톡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저는 연령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처음엔 이분이 뭐 탈모 때문에 고민이어서 만난 건 아니지만 전신질환 때문에 만나요, 대부분. 근데 알고 보니까 탈모가 고민이어서 같이 케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콜레스틴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콜레스틴은 이제 콜레스테롤 약 안 드셔도 그 정도로 좋아지고 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빼독과 같이 하신다면 굉장히 빨리 좋아지실 수 있고 여기 중간에 계신 분은 10일에 관리한 거예요. 10일에. 놀랍지 않아요? 10일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뇨 환자셨어요. 당뇨 500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빼독으로 굉장히 건강해지셨고 이렇게 모발이 길어지면서 미용실 가는 주기도 굉장히 길어지셨고 여기는 저희 아버님 시아버님인데 아버님도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스트레스성 당뇨를 가지고 계셨는데 18년 동안 약을 드셨어요. 근데 빼독을 하시고 45일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7에서 6.4로 내려왔어요. 어때요? 당화혈색소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두피 디톡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도 수학 강사이신데 40kg 빼셨어요. 40kg. 그런데 이분이 이제 탈모 관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TRM를 먹고 나서 샴푸를 바꾸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했어요. 샴푸를 뭘 썼냐? 뉴트리올입니다. 뉴트리올이 진짜 빠르고 성장기 아이들 두피 냄새 날 때도 뉴트리올이 진짜 빨라요. 왜냐하면 그게 두피 각질 정리도 해주면서 피지 정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노폐물 제거하는데 굉장히 빨리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뉴트리올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시키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되게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요새 최근에 배운 건데. 네? 시키지 않아도 잘 할 수 있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소비. 돈 쓰는 거. 돈 쓰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그럼 돈 어디다 써요, 우리? 나도 모르게 막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5명 이상에게 말하고 싶어 한대요. 말하고 싶어 한대요. 근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어저께 그 떡볶이집 갔는데 떡볶이 진짜 맛있더라. 너 다음에 가면 떡볶이 먹어볼래? 그랬는데 나 떡볶이 안 좋아해. 그럼 상처받으세요? 느스킨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좋아서 썼으면 좋겠고 바디바 썼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절을 진짜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엔 나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좋다고 해도 왜 내 말을 안 믿지? 상대가 내 말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어봐요. 여자들 질투해요. 그거 아세요? 예뻐졌다 절대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꼭 있어요. 너 뭐 했어? 딱 말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 제품을 공유를 하게 되면 그런 분들 정말 시키지 않아도 말을 막 하고 다녀요. 왜냐면 난 시키지 않아도 소비를 잘하고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미용실에서 이렇게 커트보 하나 치는 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지금 거의 50분을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너무 신기해요. 예전에는 막 무릎이 덜덜덜덜 떨려갖고 옆에서 말도 못했거든요. 마이크만 잡으면 막 이렇게 막 울었어요. 근데 정말 저를 성장하게 했고 요새 저희가 이제 11월부터 바뀌잖아요. 이미 우리는 40년 전부터 이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사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요새 인스타그램만 켜도 뭐 안 파는 사람 있나요? 공구 제한. 뭐 냄비도 팔고 뭐 세제도 팔고 하다못해 뭐 고기도 팔고 막 먹는 거 뭐 다 팔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팔지 않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나요?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서? 이제는 누구나 다 팔아야 돼요. 누구나 팔아야 되는데 뭘 팔 거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이 기업과 이 소개한 사람, 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마케팅인데 이왕이면 우리 제품 끝내주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all over the good, none of the bad잖아요. 누구나 써야 되는 제품인데 좀 사명감을 가지고 브랜드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여기서 찾으시면 제가 진짜 선물 드리고 싶다. 자,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뉴스킨은 나에게 평생 고객을 줍니다. 근데 인플루언서는 기업에게 고객을 유치시켜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브랜드, 뉴스킨은 여러분에게 대리적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업의 오너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입소문 내는 것만으로도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완전 큰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 기회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지금 다 들고 계시죠? 이걸로 주로 뭐 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핸드폰에 들어가 내가 주로 뭘 하나. 소셜 네트워크 막 그 소셜을 제일 많이 하실걸요?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쇼츠, 유튜브 뭐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가 보고만 있지 말고 내 걸 찍어서 올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뭐 두피 디톡스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마넥스 먹는 모습이라든지 변화된 내 모습을 계속 올리면 누군가는 나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핸드폰 없이 살 수 없는 부분이고 저는 이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바로 일본이나 어딜 가서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다 배웠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제가 저희 애기 아토피 때문에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 싱가포르 트립을 갔는데 저희 아가씨 신우죠. 아가씨가 저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아가씨를 통해서 어머님이 함께하게 되셨어요. 아버님이 올해 칠순이신데 칠순 여행을 공짜로 갔다 왔어요. 회사는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돈을 들여서 가서도 갈 수 있었겠죠? 제 돈을 통해 들여서 저희가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갈 수 있었겠죠. 근데 완전 가치가 남다른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뛰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가치가 있었고 저는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40평생 살면서 부모님이 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다. 수영장에서 안 나오시고 거기서 막 이렇게 노는 모습.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더 이상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시간은 흐르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 거지만 당장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 5년 후 10년 후 확실히 바뀐다고 생각해요. 아까 처음에 제 사진 보셨나요? 저 그냥 평범한 미용 좋아하는 디자이너였고 지금은 저 혼자 시작했지만 제품이 끝내주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경피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혹시 제 강의를 통해서 남는 게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뭐 올해 발리를 도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처음 오셔서 이런 게 뭘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지금 도전 중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번 달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올해 또 내년에 발리에서 또 어떠한 비전이 펼쳐질까? 이 매년이 기대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품을 통해서 우리 사업이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오늘 날씨 좋은데 이곳으로 놀러와서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